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명의 실천담을 들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가 뭔가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참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참, 이런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계가 희망이 있는 것이요. 그렇죠? 세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줄 아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5강에서는 사막의 대의 중에와 정신 수양의 대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이란 무엇이냐면, 뭐라겠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그렇군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했군요. 뚜렷하다는 것은 분명해서 뭐가 끼어있지 않다. 분명하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은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생각하는 걸 분별이라고 하는데, 그 분별이 끊어져야 고요해지고 뚜렷해지고, 또 한 가지 착심이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데 끌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 끌리는 마음이 없어야 뚜렷하고 고요해져서 우리의 그것이 본래 마음자리요, 우리의 자성이요,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법신불 일원상이다. 우리 각자는 우리 마음속에 법신불 일원상, 저 일원상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정신이라는 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신 수양을 이렇게 염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수양을 하는 거예요. 수양을 하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수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정신이, 우리가 조그만 경계를 당하면 그 경계에 끌려갖고 번민망상과 분심초려와, 이제 심해지면 이 생각 저 생각 끊이지 않고 분심초려 애가 타고 그런 게 엄청 많죠. 내 중에는 정신이 쇠약해지고 실신자도 생기고 이게 자살까지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정신을 수양하지 않고 사용만 하다가 어떻게 됐냐, 전부 머리에 불이 붙어 있고 마음에 이게 막 화가 나는 사람, 이 분노를 못 참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 이 정신 수양을 안 해서 그렇다. 이 정신 수양이라는 것은 육신에 밥을 먹이는 것 같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쓰기만 하고 수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고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저절로 수양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잠자면 다 잊어먹는데요. 나이가 먹으면 잊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신 수양을 하지 않으면 파란고해가 오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로서 파란고해를 면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이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가 정신수양을 하느냐 이거죠. 염불자선을 해갖고 정신수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때문에 생활하는 그 속에서 정신수양을 해야 한다. 이게 일상수행요법이에요. 일상수행요법 1조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 일상수행 1조 공부를 이제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했고 일상 1조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죠. 이게 간단해. 심지는 원래 같이 한번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너무나 간단하고 평범한 말인데 이 속에 무한한 이치가, 우리 마음공부의 원리가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자 이게 캐가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심지란 말을 쓰게 됐다. 마음 땅이라. 이게 왜 마음에다 땅을 왜 붙였냐 하면, 마음 땅이라는 것은 마음 바탕이라고 그래요. 마음 바탕. 내 마음의 바탕이에요. 바탕. 작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탕이라는 건 뭐냐면 땅과 같은 것이, 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땅하고 그 위에 자라는 식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바탕하고 우리 마음이 다르요. 마음이란 거는 그 바탕에서 자라나는 작용이에요. 식물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나게 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게 하고요. 공을 들이고 이렇게 농부 경작을 하면 풍년이 되게 하고, 방치하면 폐농을 하게 돼요. 그냥 지은 대로 이게 감흥을 하는 게 땅이에요. 그렇죠? 그 땅이라는 게 참 묘하게 있어요. 뭐 씨를 하나 딱 심어놓으면요, 그냥 내년에 1년 있다 탁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원망심을 하나 탁 심어 놓잖아요. 그럼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 날 1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게 돼요. 싸우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하나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내중에 1년 후에 몇 년 후에 만나는데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갖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돼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냥 저 사람 믿게 한번 생각한 것이 그냥 그 심어놓은 것이요, 결과 틀림없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 땅이랑 마음 바탕은 어떻게 생겼냐? 원래 요란함이 없다. 원래 요란함이 없다.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건 제 스스로 요란함이 없다. 이런 소리도 되고, 경계를 만나기 전에는 요란함이 없다. 원래 본질적인 데는 요란함이 없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응? 본질적으로 요란함이 없는 거란 말이죠. 요란함이 없는데 뭐예요?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요란함이 없으면, 요란함이 없어야지. 이 목석이라는 것은 요란함이 없잖아요. 근데 경계를 만나도 요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은, 사람은 목석이 아니잖아요.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만나면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두 가지 모순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은 챙기면 있고 놓으면 없어져요. 그럼 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경계를 만났을 때 마음을 챙기면 요란함이 없고, 그냥 방치하면 요란함이 있고, 마음이란 묘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건 많은이란 말이 중요해요. 많은이란 말은 어떤 사실을 얘기한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는 보조사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 많은 어떻게 돼요?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 소리예요. 요게 아주 진리래. 이거를 무유정법이라고 그래요. 무유정법. 불교의 금강경의 무유정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진리는 무유정법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란할 수도 있고 안 요란할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 마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목적 같아서 그냥 딱 한번 요란 없으면 100년 가도 요란 없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란할 수도 있고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특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라는 건 뭘까요? 그라는 거, 그 요란함이. 그가 중요한 거예요. 경계를 만나면 그때 일어나는 그 요란함을 없애란 말이죠. 그럼 언제 없애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없애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란함이 있으면 뒀다가 내중에 저녁에 가서 연불자선에서 가라앉히라는 게 아니라 요란함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일단 멈추어서 자기 마음을 살펴갖고 요란함이 있구나 알아차려서 가라앉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란함이 있으면 그라는 건 어떻게 돼요? 현재가 어떻게 돼요?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요. 안 요란해지면 갈 필요. 그러니까 멈춰야죠. 안 멈추면 요란해질 수, 멈춰서 살펴서 요란함이 없으면 그냥 괜찮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란함이 일어났구나. 근데 원래는 없었는데, 내 경계를 따라 끌렸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 마음을 가라앉히라 이거예요. 가라앉히라 이거. 그런데 그런 것만 있냐. 요란함은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언제 있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미래에 생길 수가 있어. 그렇죠? 나를 요란하게 하는 경계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내 친구가 저기 이제 신촌 놀러 가자 그러는데 여기도 좀 신촌이 참 여기 그런데 사람들이 신촌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내일 시험 공부인데, 그냥, 우리부터 놀고 보자 하는 거, 가는 거예요.
가고서 이제 재밌게 놀았어요. 놨는데 갔다 보니까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뭐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뭐 미래에 생길 요란함이에요. 그럼 그때 그는 뭐예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거는 미래에 생길 걸 없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가는 거죠. 신천에 가도 생각을 해봐. 내일 시험인데 어디로 가냐. 이렇게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당연히 요란해질 줄 알면서 거길 간다 이거예요. 그 요란함은 어떻게? 현재의 요란함도 있고 미래의 요란함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미 요란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과거의 요란함이. 과거요. 어떻게 내가 다 몰랐어. 그 현재는 못 살피고 미래도 못 살폈는데 이미 지나갔어. 요란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 과거 요란함이라 이거예요. 그럼 과거 요란함을 없애야죠.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염불하고 자선에서 없애고, 그죠? 현재 요란함은 어떻게 돼요? 멈춰서 살펴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미래 요란함은 생각을 해야지. 생각해서 접근을 안 해야지. 접근을 안 해야지. 이게, 그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현재만 해도 안 되고, 과거만 해도 안 되고, 미래만 해도 안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딱 관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경계를 만나도 요란하지 않아,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요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자성의 정이에요. 그 뭐, 꼭 요란해져야만 사는 게 아니라,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난 조심을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면 그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일을 할 때 일의 일심. 일을 할 때 일의 일심이에요. 저일을 할 때 저일의 일심. 일을 할 때 저일에 안 끌리고요. 일을 하면서 저일에 끌려. 그럼 그게 마음이 요란해지는 거예요. 저일을 하면서 일에 끌려. 그래. 그 일에 일심을 하면 그게 경계가 없을 때는 그냥 그 일에 일심만 하면 그냥 요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심이 되면 요란함이라는 건 일심이 흩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최고가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일심통일되는 거예요. 일심이 통일되는 거예요. 일심이 통일되면 절대 요란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요란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일의 일심. 일할 때 저일의 일심. 저일할 때 일의 일심. 수업 받을 때는 수업의 일심. 잠잘 때는 뭐만 해요? 잠자는 데만 일심이 있죠. 네? 근데 좀 정신이 흩어지면 어떻게 돼? 꿈꾸잖아요. 그것도 아직 일심이 덜 된 거예요. 완전 시험 보기 전날 꿈꿔요, 안 꿔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데 꿈꿔요? 잘 안 꿔요. 시험 보기 전날 잘 안 꿔. 너무 일심이 돼 있기 때문에 안 꿔요. 그런데 시험 보고 나면 이제 막 긴장이 풀어지고 꾸는 거죠. 그래갖고, 그건 이제 이 릴렉스도 해야지. 릴렉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성이라는 건 뭐냐? 자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 본래 마음자리예요. 근데 그 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정이란 고요한 게 아니라 자리를 딱 잡아요. 제자리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응? 제자리에 딱 나무가 뿌리를 딱 내린 게 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우리 본성자리 일원상에다 딱 뿌리를 내린 게 본성이라고 그래요.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 자성정이 되면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려도 뽑히질 않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경계가 오더라도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이 흔들리면 이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심지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그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자성의 정을 딱 세운 사람은 그런 경계를 나가더라도 슬프게 하겠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갖다 자성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교의 정치 철학서예요.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공자님이 쓰신 거예요. 마음이 정해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갈 방향을 딱 아는 거예요. 나는 판사가 되겠다. 딱 정하는 거죠. 그게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응? 그럼 여기 뭐가 되고 있어?
아직까지 꿈 없음. 내 중에 나하고 상의하면 돼. 내가 그걸 잘 정해주거든. 그 꿈이 없어.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다른 사람 여기 하자면 일로 가고, 저기 하자면 일로 가고, 자기가 딱 정해지면 어떻게 돼?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도 안 흔들고, 저기도 안 흔들고, 쫙 가잖아요. 그걸 정했다 그래. 마음을 정했다는 건 자기 목표가 딱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목표가 세워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흔들리고 그걸 향해 다 간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는, 여기 마음 목표가 뭐였어? 응, 목표, 뭐를 정했어? 세상에 이미 되는 사람. 와, 이 수준 높죠. 세상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로 정했지. 마음을 정하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목적에다 마음을 정한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기의 본성 자리에다 딱 자리를 잡는다, 이거야. 그러면 뭐 어디로 가겠다, 뭐 판다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누가 흔들어도 본성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자성정이라고 하는 자성정. 자성정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정해지면 갈 곳을 알면 이걸 머물 곳을 알면 사람이 머물 곳을 알면 고요해지고 이렇게 고요해져요.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고요해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깊어진다.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야 생각이 깊게 생각이 되잖아요. 깊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물을 정밀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사물을 대충 처리하잖아요. 생각이 깊어지면 정밀하게 정밀하게 사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물을 정밀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을 성공한다. 사람이 자기 하는 것을 성공하려면 일을 정밀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밀하게 처리하고, 정밀하게 처리를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고요해야 되고, 고요하려면 마음을 정해라. 그 다음에 마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자기 하는 일이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참 추앙을 받게 된다. 이게 참 공자님이 대단하게 이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원리가 불교에서는 자성정, 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 러시아에서 왜 한국으로 유학을 왔을까요? 목적 한박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구경 온 거 아니죠? 꿈이었어요. 유학하는 거 꿈이었어요. 유학 가는 게 꿈이란다. 유학 가도 그래도 뭐를 해야지. 뭐 국문화를 배운다든지 대학교 다니고 싶었어요. 대학교 다니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해갖고 뭐 러시아에다가 뭐 어떻게 기여를 한다든지 뭐 이게 이제 꿈이 그렇게 정해진다 이거죠. 그렇게 정해진 건데 이 자성정이라는 게 정할 정자 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러한 쌍에 딱 합쳐진 거예요. 합쳐지면 누가 흔들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안 흔들린다. 이거를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란함이란 건 뭐냐?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희로애락 감정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막 이 출렁출렁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요란함이라고 한다. 근데 왜 요란하냐? 요란한 원인은 밖으로 경계에 끌리고 안으로 분별하는 습성이 생겨요. 안으로 분별하는 습성과 바깥으로 끌리는 마음. 경계에 끌리면 요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떠요. 이 마음이라는 게 묘하게 생겨서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면 요란함이 있어지고 끌리지 않으면 요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요란함을 얻게 하려면 경계에 끌리지 말아야 돼. 안 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끌리려. 경계에 안 끌리려. 끌린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싹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마음이 쓱 흘러간단 말이에요. 끌린단 말이죠. 예? 끌리는 거 잘 몰라요? 여기 몰라요? 끌리는 거? 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려본 적이 없다. 그냥 예쁜 여학생이 가도 막 안 가요 그렇게? 어차피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 대단하다. 이렇게 마음이, 그건 정해진 거예요. 나는 원래 판다가 돼야 되는 거고, 내 중에 보면 되는 거지, 뭐, 거기 끌릴 거 있냐, 이렇게 근데 그런 뜻이 없는 사람 그냥 보면 끌린단 말이야. 그걸 끌린다는 거예요. 끌리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돼. 그럼 어떻게 알아차려요? 멈춰서 살피고 알아차리죠? 멈추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는 상태 끌리면 이게 요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멈춰서 뭐를 봐요? 자기 마음을 살펴라 이거죠. 살펴서 그 다음에 뭐를 봐요?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 요란해졌는지 안 요란해졌는지, 이렇게 대조한다. 근데 어떻게 대조하냐면요, 이 대조, 끌렸냐 안 끌렸냐, 요란했냐 안 요란했냐, 이렇게 두 개를 맞대내야 이게 대조가 된 대조라고 해요. 둘을 맞대야 비춰본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끌렸냐 잘 모르고 있는데 끌렸냐 안 끌렸냐. 우리가 어떤 서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의심스러워. 이 가짜 서류 같아. 이 중요한 서류인데 가짜 서류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어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디에다 대조해? 원본에 대줘야지. 원본, 이게 복사니까, 그럼 원본 좀 보자. 그래서 원본을 찾아가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기 살짝 위조했을 수 있잖아요. 컴퓨터 위조할 수 있으니까, 원본 대조를 한다, 이거예요. 원본 대조. 이게, 대조라는 건 둘을 맞대어서 비춰본다. 할 때, 이 둘을 맞대어서 비춰보는데,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응? 요란냐, 이렇게 대조를 하는데, 그보다 더 대조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은,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어요.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에다가 요란한 그 마음을 대조해봐요. 내 본래 마음에다 대조. 이게 요란함이 있었는데, 아, 내 본래 마음은 요란함이 있냐? 없었는데 이게 생겼구나. 요렇게 이제 자기 원본은 뭐예요? 본래 마음이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복사본이란 말이에요. 나오면 요거를 여기 일어난 마음을 어디다 대조해요? 본래 마음이 돼. 왜 그러냐? 마음이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했을 때 어떤 게 원본이에요? 안 끌렸느냐가 원본이지. 그게 내 원본이요. 끌린 거는 이게 그 다음에 비친 거고, 이게 끌렸냐, 안 끌렸냐 그러면 안 끌린 게 내 본래 마음짜리야. 그러니까 끌린 거하고 안 끌린 거하고 딱 개조해 보는 거예요. 요란했냐, 안 요란하냐. 요란하지 않은 것이 내 원본이요. 원본인데, 요란한 건 현재 나오면 그거를 두 개를 딱 대조하라 이거예요. 원본과 뭘 대조를, 원본 대조 해봤대요? 우리가 요새 복사문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단지 위조한 건지 알 수가 없으면 그냥 메뉴 가서 원본 좀 보자 해가지고 딱 이게 그건 누가 하는 줄 알아요? 판사들이 잘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뭐 서류 내라면 막 가짜로 꾸며서 막 판사 속여먹기 일도 아니야. 막 싹 꾸며서 내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 판사? 나 이게 뭐 의심 간다. 원본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꼼짝없잖아요. 그럼 원본 제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 이거를 원본은 뭐라요? 원래 심지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이게 원본이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거는 이게 이제 말로 이 복사본이에요. 그러면 이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강에 달이 둥근 달이 탁 비쳤어요. 그렇죠? 둥근 달이 비쳤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강이 둥근 달이 동그래요, 찌그러들어요. 어떻게 돼요? 찌그러들죠. 그러면 원래 달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비친 달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비친 달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이 달이 이게 원래 찌그러드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같기도 하고, 찌그러든 달이? 원래 달이 이렇게 생겼나? 그러면 어디다 대조해봐요? 하늘을 쳐다보고, 이거 대조, 요게 원본이고, 요거는 이제 이게 비친 달이라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막 경계에 막 흔들려요. 흔들리면 우리 본래 마음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달이라니까. 강 밑에 비친다는 뭐 어때? 경계에 흔들린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이게 경계에 흔들린 마음은 내 본래심이 아니고 본래심은 하늘에 있는 달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 내 본심은 원래 흔들림이 없구나.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늘의 달은 안 흔들, 원래 그랬잖아. 근데 이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구나. 요거를 아는 걸 전성이라는 거예요. 전성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우리 견성했. 이게 견성이란 건 뭐냐면, 강이, 강이 비치면 이게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천가지 만가지로 흔들려요. 그러나 본래 마음 하늘에 있는 달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을 갖다가 흔들리는 달을 보고 그거를 고요하게 하려고 막 물을 막 눌러버리면 이게 찌그러지게 펴져요? 안 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이게 흔들리는 거.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 저게 어떻게 돼요? 원래는 동그랗구만. 바람이 부르니까 밑에 비친 달이 흔들리는구나. 알아차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요란해도 어때요? 이게 요란한 게 그냥 경계 따라 흔들리는 말임이지 이거를 갖고 걱정할 것도 없대요. 걱정할 것도 없어. 내 몸 원래 저런 건데 내가 경계 따라 좀 흔들리는 거지. 경계 따라 흔들리는 그런 거지. 냄비 가라앉겠지. 바람 불면 가라앉겠지.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견성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너무 어려운가? 서아, 너무 어려워요? 어? 너무 어려워, 그거. 너무 쉽게 하려고 지금 많이 얘기했는데. 덕선 알아먹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가라앉히려고 하는 게 좋아요? 허공딸을 보는 게 좋아요? 나의 원래 허공딸인데, 이거 경계 따라 좀 흔들리는 거지. 그러고 또 안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지 혼자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를 가라앉히려고 막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물을 갖다 좀 누르고 막, 이렇게 한다. 왜 입시냐? 이거 좀 펴자. 이렇게 하면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거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성의 원리를,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심진 원리 열한함이 여건만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니까 그 열한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랬잖아요.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원리를 깨쳐서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말하면 이 견성을 해갖고 공부하는 건데, 우리 공부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겠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건만. 그래서 이걸 경계라는 게 뭐냐? 경계가 뭘까요? 우리 경계라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인식의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주체. 인식의 주체. 이렇게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봐요. 사람에게는 아니, 비, 설, 신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Six Sense Organ이라고 해요. Six Sense Organ.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 6가지 감각기관에는 6가지 분별식이 있어요. 안식이라는 건 보는 능력, 이식이라는 듣는 능력, 비식이라는 냄새 맡는 민력, 설식이라는 맛을 보는 그 인식 능력이 있고요. 신식이라는 촉감, 느낌이 있고, 의식이라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6가지 경계가 있다. 6가지 대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안경이라 하고, 들리는 것을 성경, 비경, 설경, 신경, 의경, 이렇게 그런 6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서는 무엇을 품어요? 육진을 품어낸다 이거예요. 안경에서는 모양을 품어내, 색이라는 모양을 말해, 모양, 형상. 그 다음에 소리를 품어내고, 향기를 품어내고, 맛을 품어내고, 촉감을 품어내고, 이건 생각은 어떤 사고의 대상이에요. 사고의 대상, 어떤 그런 인식의 대상을 품어내면 색성향 위촉법을 이게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 인식, 이건 마음이고, 육식은 마음이고, 안경, 이거는 대상이고, 그 중간에 마주쳐서 이게요.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마주치면 만나는 걸 경계라고 한다. 여기서 봐요. 여기 인식의 주체가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능력이 있어요. 감각 능력이 6가지 대상, 눈에 보이는 거, 속에 소리 내는 거, 그 대상이 있어요. 거기서 품어내는 색성향 위촉법이 2개가 딱 만나면 생긴다, 이게. 요걸 경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음이 동하냐? 무슨 소리를 듣고 동하는 거예요. 마음 끌리는 거예요. 맛을 보고, 그 다음에 향기를 맡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색이에요, 색. 모양을 보고 동하는 거예요. 모양 보고 동하는 게 1번이에요. 법이 그런데 중요해요. 법이란 거는 그냥 생각의 대상이에요. 모든 생각의 대상. 생각, 우리 책에 있는 거, 이런 게 전 법이에요. 모든 생각. 제가 친구가 있는데 속으로 나를 미워했어. 그럼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미워했던 건데 알아챘잖아. 그건 법이에요. 내 생각의 대상이고, 그게 마음속으로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보이는 건데 그건 법이에요. 그렇죠? 요것이 내 마음을 자극하는 이게 육경인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작용할 때
그 경계에 지배되지 말고, 경계 지배되지 말란 말이에요. 경계가 있어도 지배되지 말고, 어떻게, 경계를 지배해서 내 마음을 작용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공부. 마음 공부란 무엇이냐? 경계, 색성향 위치부 경계에 마음이 지배되지 말고, 경계를 지배해서, 지배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거의 끌리지 말고, 내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도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공부다. 이게. 마음 작용하는 공부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마음 공부란 건 어떻게 해요? 경계를 어떻게 해요? 지배되지 말고, 경계를 지배해서 쓰자. 요즘에 이제 말하면 애들이 스마트폰 갖고 막 중독이 많이 걸렸잖아요. 전부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그래요. 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스마트폰을 지배되지 말고 지배해서 쓰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자기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면 되는데 그냥 뺏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계를 없애버릴 게 아니라 경계에 지배되지 말고 지배해서 쓰자. 그래서 미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디지털을 지배해야 돼요. 디지털이 지배가 되면 안 돼요. AI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를 해야지. 지배되면 안 돼. AI한테. AI가 나쁜 게 아니라 지배를 했으면 되고, 경계가 나쁜 게 아니라 지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방법을 좀 해봐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순간순간 마음, 경계를 할 때 마음이 요란해졌냐, 안 요란해졌냐, 끌렸냐, 안 끌려졌냐, 이렇게 대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일어난 마음을 원래 마음자리에다 비춰보는 거란 말이죠. 허공이 달에다 비춰본단 말이죠. 허공 달을 비춰보면,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 일단 멈춰서 살펴서 돌이켜라. 이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고 살피고 돌이켜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온전한 정신을 뭐라고 했어요? 일심이라고 했어요. 일심을 회복한다. 일심을 회복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 대중을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대중 잡는다 그래요. 대중이라는 거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경계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이 대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 잡는 게 무지하게 중요했어요. 내가 이제 어제 있는데 이제 목욕을 하려고 목욕물을 딱 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어떤 뭐를 이제 그 글을 쓰려고 팍 글을 썼어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돼갖고 아무 생각이 없이 막 글씨 팍 썼어요. 한참 쓰다 보니까 막 물이 막 팍팍팍 넘치더라. 이 대중을 못 잡은 거예요. 여기만 집중했죠. 저거를 대중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중을 못 잡은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서 이제 익산을 가끔 잘 가는데요. 원불교 총부를 가는데, 옛날에는 2시간 걸렸어요. 이게 시간이 새마을로 이게 2시간 걸려. 요새는 1시간 가는데. 시간 너무 2시간 너무 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는 게 그래 책이라도 공부 읽고 하자. 책을 이렇게 딱 읽어요. 나 그냥 책만 보면 일심이요. 일심인데 한참 보다 보니까 정읍이요. 정읍이랑 익산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 대중교 한참 보다가 논다쯤 오면 딱 책을 덮어야 돼. 그러면 조금 있다 덮다 그러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있어갖고 막 10만 원 주고 택시 타고 온 거예요.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나 많아요. 그래 이제 어디 버스 타러 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버스가 출발하니까 한 20분 있다 출발해. 출근하는데 시간을 아껴야지. 그다음 책이나 좀 보자고 하면 벌써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자가 아차 하고 보니까 1분 남았어요. 이건 대중을 잘 잡는 거지. 그게 가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봐다가 딱 멈췄는데 익산이 있으면 내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대중을 잘 잡은 거잖아요. 그 잘 잡아요, 못 잡아요. 엄청 잘 잡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잘 잡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하도 졸려갖고 내일 6시쯤 일어나서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할 데 없다. 졸리니까 안 된다. 공부 안 된다. 딱 잤는데 6시 딱 일어났더니 대중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냥 7시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시험 공부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대중이야. 대중잡. 이게 대중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도 저 일에 대한 대중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대한 대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수학 문제 풀다가요, 10문제 있는데 한 문제가 막 계속 풀다가 다른 문제 하나도 못 풀면 이게 대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대중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대중 잡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조금만 더 해봐요. 그래서 멈춰서 살펴서 돌이킨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을 일단 멈추어서 마음 바탕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살펴한 후에 원래 요란함이 없는 마음 바탕에 돌이켜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하면 그 순간을 포착하라. 이거. 마음이 일어난 그 순간을 딱 포착을 하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을 포착 못하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을 포착하라 이거예요. 마음이 요란할 순간이요. 딱 잡으면 끝이에요. 그냥 1초 만에 끝나요. 그런데 이 순간을 놓치면 그냥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기 때문에 심지가 요란해지려는 바로 딱 그 순간 포착하라 이거예요. 그 순간을 포착하라 이거죠.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 살펴라 이거예요. 그럼 그 순간이 포착이 된다. 그죠? 끌리고 안 끌린 대중을 잡아라. 그 순간이 포착된다. 그런데 이미 끌렸으면 어떻게 되냐? 이미 끌렸으면 어떻게 되냐? 관심 돌려 집중하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끌렸다 하더라도 그 끌린 마음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다른 데다 마음을 붙들어 매면 요란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서 요란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딴 데다 붙들어 매면은 그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끌린 마음을 그 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끌린 마음에다 마음이 자꾸 주해지는 거예요. 주해서 그렇지 짝을 하면 안 열어지고 그거를 관심을 두지 말고 딴 데다 묶는 것이 이거를 연불이라고 해요. 연불이라는 것은 마음이 요란해질 때 그 요란한 걸 내비두고 그건 상관하지 말고 다른 나무함의 탑을에다 탁 묶어버려요. 묶으면 가라앉는다. 또 우리 좌선이라는 것은 단전에다 마음을 딱 묶어버리면 가라앉는다. 이걸 관심 돌려 집중하기라고 한다.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이렇게 일심 집중이 되는 거에다 집중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연불과 자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정리법 1조를 한번 뜻을 새기면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한번 대줘요. 요번에 올 숙제는 일상성 1조를 모든 경계를 했을 때 1조에도 대줘. 마음이 요란해졌는지 안 요란했는지,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다가 마음을 대조해갖고 1조를 공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수양을 지난번 했으니까 뭐냐면 어디죠? 유무념은 계속 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유무념은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해서 확실하게 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무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 아까 뭐가 잘하고 있대. 유무념 이제 공부가 멈추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야? 아니, 아까 뭘 한다고 했지? 공부가? 네? 아까 여기서 발표한 거 있었잖아. 그건 어떻게 했어? 그거는. 잘 씹어? 이건 너무 쉬운 거다, 이건. 밥 먹으면 15번 더 씹는 건, 근데 나는 못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대충 먹어버리지 15번까지 씹냐. 그거 좀 하려다, 나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대충 먹어버리지. 그런데 그게 뭐든 보니까 열심히 씹으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좋고, 아까는 잘 멈춘다고 했잖아. 응? 멈추는 걸 알았다고 했던가? 네. 그러니까 좌우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유무념 대조표로 한 가지씩 잡아갖고, 요거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뭐를 유무념 잡아? 일어날 때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게? 6시 반. 6시 반에 그러면 얼마나 성공해? 그게 월화수는 내일 학교를 가서 일어나는데 학교를 안 가는 날은 잘 그걸 말하면 타력적 일심이다. 내가 일심이 아니라
이 경계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시험 보면 일심을 하잖아요. 공부 잘하고. 근데 시험 없으면 풀잖아. 이게 자력적 일심이 돼야 돼요. 자력적 유념이 돼야지. 이게 타력적 유념은요, 힘이 없으니까 자력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도.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게 되고, 자력으로 하려면.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응? 밥만 먹지 말고 마음을 먹어야 돼. 응? 밥만 먹죠, 맨날. 마음은 안 먹죠.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아, 내가 자력으로 한번 일어나야겠다. 이걸 마음을 먹는다 그래요. 응? 마음을 먹어요. 그렇죠? 덕선이 마음을 먹어요. 밥만 먹어요. 마음도 먹고 있죠. 근데 대충 먹는가 봐요, 대충. 밥은 잘 챙겨 먹는데, 마음은 대충.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게 세상에 마음을 안 먹고 되는 게 없어요. 마음을 먹어야 되죠. 여기 이름 뭐죠? 여기 아니, 나섰어? 아이, 그렇죠. 이 세상에, 밥은 잘 먹잖아요. 챙겨 먹죠. 마음도 잘 먹어요. 마음이요? 응.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뭐 이것도 챙겨 먹어야죠. 꼭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밥만 먹지 않고 마음을 먹는 거다. 동물들은 먹는 것만 먹고 마음을 먹을 줄 몰라. 그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잘 마음을 먹어서 참 우리 이런 제도는 이게 부처님이 만들어준 참 임치생명을 구하는 길이에요. 이걸 갖고 내가 한번 참 마음공부, 이 교법 갖고 마음공부를 한번 잘해서 참 내 마음대로 써갖고 모든 사람을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하고 낙원을 인도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이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기 바랍니다.